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 우리가 아마 기말고사가 조건부 확률부터일 텐데 조건부 확률이 설명을 들으면 진짜 쉬운 거거든요. 이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죠? 뭐예요?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자, 봐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오늘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워낙 강의가 훌륭하니까요. 네. 이해. 그렇게 인정하니까 더 뻘쭘하네요. 자, 정의, 조건부 확률 정의부터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책에 보시면은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교과서나 어떤 개념서나 이제 있는 건데 봐봐. 그냥 한번 써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이것만 딱 읽고 보면 와닿지가 않죠, 얘는. 그죠? 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자라고 딱 했을 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그래서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새롭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건부 확률의 새로운 정의는 뭐냐면요. 항상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실제로. 그래서 뭐뭐일 때 개가 한마디가 빠져. 뭐뭐일 때 개가 아니죠. 얘가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즉 뭐냐면 어떤 거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정시랑 수시가 있어. 대학교 갔는데 정시랑 수시가 있고 남학생 여학생이 있대. 됐니? 근데 어떤 일반이라는 3학년 1반이라는 반에서요 한 명을 골랐어. 내가 임의로 한 명을 골랐어. 그 한 명 고른 애가 여학생이었을 때 걔가 내가 뽑은 얘가 수시로 붙었을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문제 구조가 다 그래요. 어떤 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어떤 집단에서 내가 임의로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근데 그 한 명 뽑은 애가 요거일 확률을 구해라 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게 뭐냐면 얘야. 사건 A. 그러면 뒤에 있는 요 물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건 B예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거야. 됐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왜냐하면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니까. 됐니? 그래서 봐봐. 어떤 A라는 사건일 때 걔가 앞에서 뽑은 얘가 B일 확률을 구한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P, B, 바 A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식에서. 됐니? 그러니까 요것만 좀 적어놔. 책이 없으니까. 얘들아 필기를 해야지. 어떻게 보시면 안 돼요. 책이 없는 건 필기하세요. 이거 안 적어도 되고 있으니까. 자, 조건부 확률의 새로운 정의는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뽑은 애가 뭐뭐일 때 걔가 뭐뭐일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됐니?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 수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P, B바 A와 같다 라고 이렇게 쓸 거야. 됐니?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의 식을. 자, 조건부 확률의 식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 P, B바 A와 같다 이렇게 써집니다. P, B바 A. 됐니? 그럼 얘는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얘는 확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요. P, A분의 P
P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써요. 실제 계산할 땐 이걸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됐니? 그래서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근데 자 이게 꼭 순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A 바 B라고. 그치? 그럼 A 바 B라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모 자리에 이제 A가 들어갈까 B가 들어갈까?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가. 뒤에 있는 애가. PB분의 PA 교집합 B와 같다 이렇게 써줘요. 됐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요렇게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얘랑 얘는 같을까 다를까? 다른 거겠죠. 그죠? 누가 먼저 일어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요 뒤에 써지는 애가 어디로 온다? 분모로 온다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분모 자리에 올 거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예요. 됐니?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요 식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괄호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괄호 5번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괄호 5번에 P, B 바 A라고 되어 있죠. 자, P, B 바 A라는 건 여기 있네. 그치? 자, 여기 있는 애는요. PA분의 뭐다? PA 교집합 B다라고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됐어요? 자, 그렇게 써져 있고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즉, P, B 바 A는 A를 전사건으로 볼 때, 전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사건이. 전체 사건. 전체 사건. 됐니? 전체 사건으로 볼 때 사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고무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즉 P, B 바 A라는 것은요 A를 전사건으로 볼 때 라고 나와 있죠. 그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기본 A를 전사건으로 볼 때. 근데 전사건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 전체로 본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원래 우리가 요거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었죠. PA를. 그치? PA라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읽었죠?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기본적인 확률의 정의죠.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해서. 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40명이 있어. 한 반에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안경 쓴 애가 12명이래. 그러면은 내가 한 명을 임의로 골랐을 때 안경 쓸 애일 확률이 얼마야? 40분의 12인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전체가 40이고 안경 쓴 애가 12명이니까 40분의 10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말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쌤이 아까 여기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봐봐. 한 반에 50명이 있어. 한 반에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한 명을 뽑은 애가 여학생일 때 걔가 수시로 붙었을 A일 확률이죠. 그럼 잘 봐. 여학생일 때 걔가 수시로 붙었을 확률이지. 그럼 B에 있는 애도 여자야 남자야? 여자겠죠 당연히. 이해됐어요? 당연히 여자겠죠. 얘가 여자일 때 얘가 수시로 붙었을 애일 확률인 거잖아. 그럼 이런 뉘앙스지. 잘 들어봐. 그럼 B라는 애는 결국 여학생 중에 수시로 붙었을 애일 확률이죠. 이해됐어요? 뉘앙스가? 오케이? 그러면 요 경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반에 50명이 있었는데 50명 전체가 다 여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전체 사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여학생만 기준으로 보니까. 그죠? 여학생 중에 수시로 붙었을 애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지? 그럼 전체 사건이 50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여학생이 되는 거겠죠. 전체 사건이 줄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A를 전 사건으로 볼 때라는 말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잖아요. P, B가 A다 라고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P, A분의 P, A 교집합 B란 말이지. 됐어? 자, 근데 위에 거 잘 봐. 위에 거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라는 게 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PA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이게 PA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는 것도 보시게 되면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얘가 전체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무슨 계산해요? 번분수 계산하죠. 그죠? 그러면 전체는 똑같으니까 지워지겠네? 그지? 아, 그러면은 뭐만 남게 되냐면 결국 PA분의 PA 교집합 B라는 애는 A의 경우의 수분의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얘는 전체 사건이 뭐예요? 그냥 전체죠, 말 그대로.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전체야 아니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죠. 그죠? 그럼 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무슨 뜻이 되냐면 얘는 전체 사건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전체 사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 말에다가 옆에다 쓸게요. A를 전 사건으로 볼 때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죠? 그럼 조건부 확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 사건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즉 전체 사건은 항상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분모에 위치해야겠죠?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애가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쉽게 좀 이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아까 예시를 이제 써드릴게요. 자, 전체 반, 자, 3학년 1반이 있다고 합니다. 3학년 1반. 3학년 1반에는요, 학생이 50명이래요. 아니, 학생이 50명이 있대요. 근데 학생이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학생은요 26, 몇 명이라고 할까? 20명 합시다. 20명이고요. 여학생이 30명이래요. 됐니? 자, 이렇게 있대요. 전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시로 붙은 애가요. 이렇게 보자.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 중에 수시로 붙은 애가, 여학생 중에 수시로 붙은 애가 20명이래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질문이 뭐냐? 내가 5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5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애가 여학생일 때 걔가 수시로 붙었을 확률. 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30이야, 50이야? 30이 들어가요. 됐어요? 그 중에 수시 몇 명? 20명. 그치? 아, 그럼 확률이 얼마? 3분의 2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오케이, 됐죠?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학생일 때죠. 그럼 이거는 사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됐어? 그럼 이미 일어난 거는 내가 경우의 수 세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수 줄 거예요.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경우의 수가 됐든 어차피 확률이 됐든 확률 계산을 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건 알죠? 확률 통계는요,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을 잘하고요, 확률을 잘해야 통계를 잘해요. 네. 통계가 어렵죠? 아까 그 수업 들었잖아. 통계가 어렵지. 통계가 좀 진입장벽이 높아. 원래. 개념 자체가 말도 어렵고, 막 확률 변수 나오고, 확률 분포 나오고, 이상한 문자 나오고, 근데 그걸 잘 처음에만 넘기면 오히려 문제 푸는 거는 확률이 훨씬, 미안해. 통계가 훨씬 쉬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왜? 통계는 정해진 게 나와.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 통계는 사실. 그러니까 사고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 통계는 정확하게 공식에 입각해서만 잘 풀면 돼요. 원래 통계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학문이야. 쌤 전공이기도 한데 졸라 재미없어요. 네. 알겠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때려치면 안 돼요. 그것만 조금 넘으면 네. 빛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적표에서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앞에 그 뒤에 안 있는데. 네? 앞에서 그 뒤부분 안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요? 해야죠. 채워야죠. 그거 문제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수학이 참 재밌는 학문인 게 뭐냐면 수학은 국어랑 다르게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더럽기도 하고 참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자,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의 수, 확률, 그 다음에 통계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거 개념은 다 끝났어. 이게 끝이야. 그럼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시험에는 내신이나 수능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수식. 쉽게 말하면 이제 수학적인 식을 가지고 그냥 연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연산.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됐니? 요게 하나가 나와요. 요게 한 모의고사에서도 한 3점짜리 정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활용 문제. 조건부 확률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 조건부 확률 활용 문제는 이제 뭘 갖다가 할 거냐? 우리가 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이거야. 조건부 확률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걔가 이거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 거예요. 전체 사건이 줄어들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요 표예요. 표. 세 번째 포인트가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쌤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봐봐.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보자 이제는.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정시가 있고 수시로 붙는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됐죠? 됐죠? 근데 봐봐. 근데 정말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남학생이요 60명이래요. 여학생이 40명이래요. 됐어요? 전체 몇 명이에요? 100명이겠죠? 그죠? 됐니? 그 다음에 정시로 붙은 애가 20명이고요. 수시로 붙은 애가 80명이래요. 됐어요? 오케이? 수시로 붙은 애가 80명, 정시로 붙은 애가 20명. 됐니? 근데 여기를 봤더니 보자. 여기가 12명이고요. 여기가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명이래요. 좀 그런 거. 20, 80, 60, 40, 12.
여기가 32명이 돼.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거야. 이런 표가 주어졌는데요. 문제가 이거예요. 1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자, 임의로 한 명을 골랐어. 임의로 한 명을 골랐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남학생이었을 때 걔가 수시로 붙었을 확률.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단어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 외우기 쉽게. 남학생인데 뽑혔어 얘는 이미. 그럼 잘 봐. 문제 구조가 1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요. 근데 걔가 남학생이었대요. 그럼 얘는 이미 뽑힌 애야. 뽑힌 결과가 뭐야? 남자야. 됐니? 남자야. 그럼 어디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남자. 여기. 얘가 뭐가 될까? 그렇죠. 분모가 돼. 정확히 좀 써드릴게요. 새로운 전체 사건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찾아야죠. 뭘 찾아야 되지? 여기가 비었잖아. 여기가 비었잖아. 그치? 채워야지. 12명 붙었어. 여기 몇 명이어야 돼? 그렇죠. 48명. 됐습니까? 그럼 봐봐. 남학생이었는데 남학생 중에서 수시로 붙었을 확률이죠. 그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봐. 남학생이다 라는 사건을 A 걔가 수시로 붙었다 라는 사건을 B 라고 했을 때 여기 써진 이 파란색으로 쓴 48은요 남학생이면서 수시로 붙은 애죠? 이거랑 이게 만나네요. 뭐예요? 둘 다 만족이죠. 남학생이면서 수시로 붙은 애죠.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이요? 다시 말문이 바뀌었어요. 다시 A라는 자 괜찮아? 괜찮아? 남학생이면서 수시일 확률 둘 다 만족하는 집합 뭐예요? 교집합이죠? 교집합. 너무 해맑게 공집합이라고 하시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새로운 전체 사건 뭐야? A예요. PA. 그치? 그 다음에 남학생이면서 수시일 확률 얼마? 이렇게 들어와. 그죠? 그럼 A의 경우의 수 얼마? 60분. 교집합의 경우의 수 48.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5분의 4. 이게 답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조건부. 됐어? 그럼 이게 뭐야? 표가 핵심인 거야. 표를 잘 그리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표를 잘 그리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와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는 이제 얘는 사실 조건부 확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 말고도 여기서는요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다음 단원이 이제 곱셈 정리인데 곱셈 정리랑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이제 뭐냐면 독립종속인데 독립종속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네 셋은 세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세트입니다. 세트. 아니,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곱셈 정리를 배우고요. 곱셈 정리를 배우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거니까 수식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고 요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볼게요. 됐니? 자, 그럼 하나만 더 예시를 보여줄게. 요런 예시를. 자, 마지막 예시. 요번에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보세요. 지금은 인원수를 다 적어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을 거야. 뭐냐면 확률의 정의가 뭐였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치?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 확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경우의 수가 필요하구나. 왜? 분자분모를 채워줘야 되니까. 됐니? 근데 이제는요, 잘 보세요. 이제는 경우의 수를 몰라. 못 구해. 근데 조건부 확률은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조건부 확률은요, 문제에서 확률을 줘요. 문제에서 확률을 준 걸 가지고 확률 계산이 가능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를 몰라. 못 구해. 우리가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데 문제에서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그 확률을 가지고도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 알겠어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념서에 있는 거를 보시면 자, 봐봐. 문제 한번 그냥 대충 적어드릴게요. 상황을 그냥 보세요. 이거는 자, 어떤 학교에 남학생이 있다, 어떤 고등학교에 있대요.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혈액형을 조사했대. 혈액형을 조사했대. 근데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였대. 오, A형 맞나요? A형이? 네. A형이? 네. 전 B형. 네. 저는 A형이 싫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이따가 녹화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자, A형인 학생이 있고요. 네, 민감한 상황이라서요. 네. 자, 그 다음에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라고 하고요. A형인, 근데 그 중에서 A형인 남학생은 전체 40%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어떤 고등학교의 혈액형을 조사했는데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래요. 전체의 40%. 됐니? 자, 이거 두 개 딸랑 주고 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 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았대요. 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 뽑았어요. 임의로 한 명 뽑았는데 그 학생이 A형이었을 때 걔가 남자의 확률을 보여. 남학생의 확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A형이었을 때 걔가 남학생의 확률을 구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경우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퍼센트, 비율만 있죠. 그죠? 비율만 있죠? 그럼 쌤이 이걸 표로 적어볼게요. 잘 봐잉. 자, 얘가 사건 A겠죠? 그죠? 얘가 사건 B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표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면 나머지 혈액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형이냐? A형이 아니냐 이거죠. 일단 구분을 나누면 됐니? 그 다음에 남자냐 남자가 아니냐. 남자가 아니면 여자겠죠 당연히. 그죠? 가끔가다 중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선생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애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상식선에서 마음이 이뻐야 공부를 잘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유, 확률통계 수업하다 보면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선생님 동전을 던지면 왜 앞면과 뒷면밖에 안 나오나요? 왜? 어떤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동전을 던졌는데 떨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네. 가끔 그런 거 보면 제가 세상을 너무 수학적인 잣대로만 보고 사지 않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동전을 딱 던졌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어디 하수구에 빠졌을 수도 있죠. 맞아요. 가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네. 재밌어. 중학교 애들 가시다 보면요. 네. 똑똑한 애들이 오히려 더 그런 질문해요. 정말. 자, 오케이. 오케이. 됐죠? 보세요. 우리만 괜찮지? 얼굴 시뻘개졌어요. 네.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를 채우자. A형인 학생이 전체 50%래. 전체 50%래요. 그러면 A형인 학생이 여기다 써줄 텐데 얘가 0.5가 된다는 얘기예요. 표를 채우자. 전체의 50%니까. 그죠? 그럼 전체는 뭐가 될까? 확률에서의 전체는 1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A형이 아닌 애도 얼마겠어요? 0.5겠죠. 두 개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형인 남학생 가겠습니다.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얼마래요? 전체의 40%래요. 됐어요? 그럼 그냥 여기가 뭐가 돼요? 0.4가 돼요.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개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까지밖에 몰라요. 뭐 하나 더 구하면은 뭐 요 정도까지는 알겠네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잘 봐. 전체의 40%라고 주는 것과 A형인 남학생이 A형 중에 40%라는 것은 같아 달라.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의 40%면 40% 0.4죠. 근데 A형 중에 40%면 0.5에 0.4니까 0.2죠. 그런 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거는.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는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0.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됐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뭐라고 했어? 분모. 얘는 분자인데 그냥 남학생이 아니라 뭐인 거? A형인 남학생인 거죠. 그죠? 어디? 요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계산하시면 0.5분의 뭐가 돼요? 0.4가 돼서 확률 계산하면 답은 5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그 조건부 확률 문제는 좀 이따가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됐죠? 네, 조금만 쉬세요.